현재까지만 해도 지역 내에서 형성된 그 시민들의 소득을 지역 외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지금 효과가 있고요. 지역 외부의 소득들이 지역 내부로 유입되어져 들어오는 이런 어떤 효과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례에 제가 몇 가지 들은 것은 할인을 해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1,000만 원치 사서 그 중에 100만 원은 10%가 할인된 거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다르게 활용하면 이 사람 갑자기 앉아서 100만 원 번다, 이런 개념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온누리 상품권, 뭐 재래시장 도와주는 거, 또는 이제 서울시 같은 거 지역페이 막 이런 거랑 혼재되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형인 일방으로 가는 것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의 복원, 이런 어떤 두 가지의 어떤 목표를 중점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어떤 체제로 시프트 시켜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골목상권이 살아나면서 지역경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건데요. 동시에 과도한 할인 혜택과 과열 양상을 꼬집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역화폐가 도입된 건 IMF 외환 위기 당시 민간에 의해 소규모로 발행되면서부터였는데요. 때문에 민간 주도 지역화폐와 최근 지자체 주도의 지역화폐를 두고 혼란을 호소하는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약 1년 전부터 본격화된 지자체의 지역화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인데요.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이 활발해진 현 시점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정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 발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기 시작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6년만 해도 1,168억 원에 그쳤지만 올해는 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나타나면서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만 해도 지역 내에서 형성된 그 시민들의 소득을 지역 외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지금 효과가 있고요. 지역 외부의 소득들이 지역 내부로 유입되어져 들어오는 이런 어떤 효과들이 굉장히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 내부에서 이른바 이제 이 소매업자들이 지역 내 도매업자들로부터 물건들을 조달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굉장히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할인 혜택이나 과열 양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이 무조건 문제다 보단 어떤 이게 무엇이다라는 것, 그다음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데,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이걸 활성화시킨다는 데 앞서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좀 드러나고 있다는 염려가 좀 되긴 합니다. 할인 혜택에 따른 우려는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화폐를 알리기 위한 초창기에는 일정 기간 할인 혜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캐시백은 지금 현재 인천 같은 경우에도 국비 5%, 그다음에 12%, 그다음에 인천 서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3%를 더 얹혀서 총 이제 10%의 이제 캐시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캐시백 자체가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지역화폐를 성공적으로 론칭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주목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치의 캐시백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의 지역 화폐가 도입된 건 IMF 외환 위기 이후부터입니다. 당시 시작된 지역 화폐는 공동체 가치 실현을 목표로 소규모로 시작됐는데요. 주민들은 서로의 재능을 품앗이 방식으로 거래하고 그 수단으로 지역 화폐를 활용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형 지역화폐화는 그 개념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든 것은 80년대 후반에 캐나다가 IMF였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마이클 린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컴퓨터 수리를 해주면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개발해서 만들어서 돈을 이걸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IMF가 되면서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을 때 사람들이 돈이 다들 없어지고 이럴 때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던 가운데 생긴 게 이제 지역화폐인데 모두가 어렵던 시절 현금 없이도 자신의 재능을 주고받으며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했던 것이 바로 민간 주도의 지역 공동체 지역화폐의 본질인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공동체가 활기를 찾는다는 본질이 지역화폐의 개념 인식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역화폐가 공동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시장 경제에서 사장되던 노동력, 품, 나의 역량 이런 게 가치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가 전환되면서 그 지역 상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지역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경제 활성화된다. 관주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형 지역화폐, 민간 주도의 지역 공동체형 지역화폐 모두 활용 방식은 다르지만 시민을 위해 발행된 대안화폐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각각의 지역화폐가 올바른 쓰임과 정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개의 지역화폐가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유기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 중인 것에는 온누리 상품권 또는 제로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란도 적지 않은데요. 때문에 지역 경제를 위해 발행된 각종 화폐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혼재된 결제 수단에 대한 조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화폐를 포함해 현재 혼재되어 있는 지역별 결제 수단의 특징, 그리고 민간 주도의 지역 화폐와 관 주도의 지역 화폐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지난 4월 발행을 시작한 경기도 지역화폐 가운데 고향페이를 통해 지자체 발행 지역화폐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지역화폐와 관 주도의 지자체 발행 지역화폐, 기존의 온누리 상품권과 제로페이 등 현존하는 지역 내 결제 수단과 화폐는 다양한 방식으로 혼재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이 부분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온누리 상품권, 뭐
뭐 재래시장 도와주는 거 또는 이제 서울시 같은 거 지역페이 막 이런 거랑 혼재되어서 더 지금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현재 발행되고 있는 지역 내 화폐와 결제 수단은 크게 지역 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제로페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지역 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제로페이는 QR코드 결제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방식인데요. 최근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 화폐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했던 기존 정책에 새로운 규정과 방식을 추가해 만든 관주도의 지역 화폐. 경기도는 지난 4월 도내 31개 시군구에 각 지역의 이름을 딴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올해 31개 시군과 함께 4,962억 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지역 화폐는 뭐 다른 강력단체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경기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그 지역 화폐, 즉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페이, 뭐 파주 같은 파주페이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는 그 지역 화폐가 되었고요. 요거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예산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정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매출 뭐 10억 이하 매장하고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매출을 돕기 위해 사용처 기준을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제한을 두고 도내 거주 24세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 배당과 산후 조리비 지원금 등 정책 사업에도 지역 화폐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31개 경기도 지역 화폐 가운데 가장 반응이 높은 것은 고양시가 발행 중인 고양페이. 올 한 해 발행액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반응이 좋은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많이 익숙한 카드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고양시 사업자 수가 7만 곳이 넘는데 그 중에서 5만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고양페이를 사용하다 보면은 6에서 1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연말에 사용하게 되는 소득공제가 30%까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골목 상권 지역 경제를 뭐 선순환시킨다고요,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석삼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 화폐의 판매액은 그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석에 한 140억 가량 됐고 현재 10월까지 한 230억 정도 발행이 됐는데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 골목 상권이 먼저 살아야 때 지역 경제 전체 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효과가 반드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양페이를 접하지 못한 주민들도 적지 않은데요. 제 생각인데 아직까지 인식이 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혜택이 있는지, 무슨 뭘 되는지를 아직 자세히 모르세요. 젊은 분들은 좀 쓰시는데 특히 이제 제 나이 좀 윗선 분들은 쓰면 이게 어떻게 쓰는 줄도 모르시고 이제 잘 모르세요, 활용도를.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지역 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양시는 우선 오프라인 매장의 확대 판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가 올해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거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장년층들이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러다 보니까는 그 원인이 뭘까 보니까 모바일 접근이 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농협중앙회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어요. 현장 판매가. 그래서 일단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용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올해 9월부터 오프라인 매장을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지역 화폐의 활용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 축제나 행사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4월에 꽃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박람회에서도 아마 이제 거기 50만 이상이 오는데 그분들한테 전체적인 혜택을 줄 수 없겠지만은 꽃박람회 내에서만이라도 고양 시민들이 어쨌든 많이 오시니까 고양페이를 사용을 가능하게끔 열어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발행 지역 화폐가 할인 혜택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그에 따라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면
민간 주도의 지역 공동체형 지역화폐는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시하지만 자신들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지역별로 그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번에는 마포구의 지역 공동체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1983년 캐나다의 코목스밸리에서 시작된 지역화폐는 주민들 간의 레츠, 일종의 다자간 품앗이 개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역화폐는 레츠 형태예요. 레츠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그 지역화폐를 우리가 쓰는 돈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퀄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돈 개념이어서 마이클 클린턴이 처음에 만들 때 1시간 이동할 수 없는 거리의 사람은 가입시키면 안 된다라는 교과서를 정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처했어요, 이분이. 그럼 어려움 처했으면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1시간 넘는 거리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잖아요. 레츠는 현금 없이도 서로의 품앗이 등을 통해 만들어진 교환 가치를 계좌로 관리하는 개념의 화폐입니다. 2000년 대전 한밭 레츠에서 통용되는 노동화폐 두루 이후 노원과 마포에서도 지역 화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화폐의 경우 지역 공동체의 주민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사용하는 만큼 각기 다른 방식과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화폐 좀 생소한 개념일 거고요. 지역화폐는 딱 이런 식의 시스템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목적으로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100가지의 지역화폐, 1000가지의 지역화폐가 있는 겁니다. 기존의 지역 공동체 지역화폐가 그랬듯 마포 모아의 출발도 공동체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가치 실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아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 그리고 공동체 내의 개인들이 소비 생활이죠. 소비 생활은 하루 24시간 매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소비 생활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했고 그 소비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좋은 공동체, 좋은 가게들 이왕이면은 그 소비 계획을 세우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그런 결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지역 화폐를 통해서 좋은 공동체와 좋은 협동조합, 좋은 가게들과 그런 관계 맺는 소비를 하자라는 데에서 출발했고요. 현재 모아의 사용처는 마포 지역 내 190여 곳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은 모아를 통해 지역 내 상점을 이용하고 상점 주인은 일정 부분의 기금을 내는 것으로 주민들의 모아 재사용을 돕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자영업자들, 전통시장들, 그리고 협동조합이나 좋은 대안활동을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저희 화폐를 받습니다. 그 190곳 중에는 이 전통시장 중에 망원시장이 요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망원시장 전체가 이 화폐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망원동, 서교동, 성산동 일대에 아마도 좀 관계를 맺고 저희 화폐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화폐예요. 현금을 소비자들은 못 바꾸지만 저희 지역화폐 모아를 모은 공동체 가게에서는 현금이 필요할 때는 현금으로 바꾸는데 그때 0에서 5%의 기금을 우리 가게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내주십니다. 다소 낯선 개념의 지역 공동체형 지역화폐 때문에 기존 법정 화폐에 익숙해진 주민들을 만나고 이해시키는 과정, 지자체의 지원 없이 운영하는 데에 따른 나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체를 통한 지역 화폐의 사용은 주민 스스로 좋은 소비를 만들고 형성해 나가는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이 실험을 하면서 발견한 거는 우리 주위에,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정말 좋은 공동체와 가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소비할 때 경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내 주위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 주위에 좋은 관계에 기반한 거를 살펴보기보다는 어떤 시장 경제의 홍보 마케팅 그런 그 속에서 되게 간단하고 어떤 그 이윤 중심의 혹은 그런 효율성 중심으로 사고하기 마련인데요. 이 공동체 화폐는 관계를 플러스 시키고 우리 주위에 있는 좋은 가게들 공동체의 가치를 2배, 3배 넓혀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역화폐 발행을 고민하는 지자체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 혜택과 과열 양상 등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검토와 방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기존의 민간주도 지역공동체형 지역화폐가 보여준 지역화폐의 본질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역화폐 정책,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일시적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에 무게를 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속가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재원 마련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금을 통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이 지역화폐와 그리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한 캐시백, 이를 위한 어떤 그런 세원은 저는 지방세로 충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최근에 이음카드를 인천의 경우 이음카드인데요. 이음카드를 도입하고 난 뒤에 새롭게 거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전년, 그러니까 이음카드를 도입하기 전에 비교해서 한 18%에서 한 20% 정도 지방세가 늘어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잠정치이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역화폐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를 보다 순환형으로 만들고 그리고 지역 산업 연관을 강화해 나갈 때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니 들어오는 어떤 지방세의 세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니 그것을 이른바 이제 캐시백 운영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시드머니로 활용한다면 굉장히 논리 정합적이고 또 지속 가능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역화폐의 사용이 단순히 할인 혜택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통한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고요. 내가 이걸 왜 쓰는지. 그래서 할인할 때 이게 좋다. 그래서 일반 돈의 개념과 같이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성공적인 곳들을 보면 할인해서 어떻게 준다가 아니라 더 많이 쓰게 하고 더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나에게, 내 지역에, 우리 삶에, 그리고 나의 삶이 행복하게 이것들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이게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화폐의 과열을 막기 위해선 무조건적인 도입보다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에 특화한 어떤 도시 같으면은 오히려 외부의 어떤 그런 소득을 이 내부로 이렇게 유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지역화폐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일률적인 어떤 지역화폐 정책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산업적인 특성, 그 지역의 어떤 연령별 특징 또는 그 지역의 어떤 이 특화된 산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화폐를 조금 더 유연하게 인식하고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민간주도 지역화폐와 관주도 지역화폐가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두 화폐 각각의 장점을 통해 시민들의 더 나은 경제활동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정책과 실행을 100% 다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미
그 고민하고 있는 좋은 공동체가 있다면 이것과 어떻게 연계 정책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이 공동체를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과 그 지역 그 화폐를 통한 정책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칫 현금 보유의 격차로 인한 지역화폐 혜택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금 능력이 없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화폐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현금이 없다 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뭔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행위들, 자선 활동들, 그리고 또 자기가 타인을 위해서 기부하거나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재능, 탤런트, 이른바 시장에서는 거래될 수 없는 어떤 시민과 주민들의 이 탤런트, 재능들, 이런 것들을 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형인 일방으로 가는 것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의 복원, 이런 어떤 두 가지의 어떤 목표를 중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그와 같은 앞서 말씀드렸던 격차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화폐를 보다 더 관주도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어떤 체제로 시프트 시켜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역화폐. 결국 두 가지 화폐 모두 법정 화폐가 할 수 없는 화폐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역화폐의 목적이 시민의 행복한 삶에 있는 만큼 지자체는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꾸준한 관심과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의 가치 실현에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이 본격화된 현 시점, 올바른 지역화폐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